2021학년도 7월 불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전기장 문제인데 B의 전기력성이 더 많으니까 A가 B보다 작은 상태인 거고 이게 땡기고 있죠 서로. 그래서 전하 종류 다르고 땡기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됩니다. 2번 보시면 아인슈타인의 고리에 대해 학생이 말하고 있다는데 은하단의 질량이 주변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 이게 맞는 말이고, 은하단의 질량이 더 커진다면 천체의 상이 더 작은 고리 형태로 보인다. 천체의 상이 더 작은 고리 형태? 만약에 별이 있고 여기 별이 있고요, 여기 페이사가 있는데 여기 이 천체의 질량이 작다면은 이 정도밖에 이게 안 휘겠죠. 나머지는 이렇게 쭉 직진하는데 빛이. 근데 만약에 질량이 점점 커지면은 여기 있는 요 빛들까지도 휘기 때문에 고리가 더 커진다. 따라서 B는 틀린 말이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1번이 됩니다. 3번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가와 나에서 물리량이 같은 것만을 고르라라고 하는데 mg 일단 R을 mg 적용을 하고 각이 세타로 같네. 따라서 mg 탄젠트 세타, 여기도 mg 탄젠트 세타. 나가 무슨 상황이냐면 나는 등속 원운동 하는 상황이고 가는 실이 운동 방향 이쪽으로 연결된 모습이니까 결국 R자 힘이 크기가 같네. R자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가속도도 같고, 결국에 얘는 장력이랑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실이 물체를 당기는 장력도 같고, 물체가 받는 R자 힘의 방향은 이쪽이죠 다. 그리고 연직 방향 이론 각 모두 90도로 같습니다. 5번이 됩니다. 단진자인데 각이 같네. 각이 같은데 요게 2배. 각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A와 B의 길이가 1대2가 나네요. 1대2의 B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결국에 B에서는 2L 1- 코사인 세타, A에서는 L 1- 코사인 세타니까 결국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결국에 최저점과 최하점에서 2배 차이가 나네. 2배 차이가 나는데 A와 B의 질량비가 2대1이니까 결국에 에너지비는 1대1. 그럼 따라서 운동의 최하점에서 운동 에너지도 같아야 되고, 운동 에너지가 질량이 2대1이고 2대1이니까 써주면 2분의 1 EM VA 제곱 2분의 1 M VB 제곱 약분해 주시면 이 상황인데 이게 같아야 되니까 B의 속도가 A의 속도의 루트 2배이다. 같아지려면. 그리고 주기는 루트 L에 비례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방금 말했죠. 같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그냥 평범한 포물선 운동 문제인데 A와 B가 둘 다 아래로 G라는 중력 가속도, 같은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없어도 같다. 중력이 없어도 만난다. 만날 얘들은. 중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A와 B가 등속도 운동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 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60이니까, 여기 길이가 60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45도네 각도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60m, 여기는 60 루트 2m가 돼갖고 3초 후에 20으로 60만큼 가야 되니까 3초 후에 만나야 되고요. 결국 V는 20 루트 2로 3초 동안 가서 60 루트 2가 된 거니까 V는 20 루트 2가 되고요. 3초 후에 만나고 수평면으로부터 Q까지의 높이를 구하라는데 V가 20 루트 2인 건 구했기 때문에 V가 20 루트 2니까 Y축 성분은 20m/s가 될 거고, 등가속도 운동공식 써주시면 V0t 빼기 2분의 1 중력가속도 t제곱 60 빼기 45에서 15가 됩니다. 따라서 5번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문제고, 물체가 PQ에서 P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이다 라고 해놓고 기억 보시면 변이의 크기가 루트 2다. 30도 60도니까 여기 직각, 변이는 요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을 하죠. 루트 2 맞고요. 피해서 속도의 X방향 성분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X방향 Y방향으로 쪼개면 얘가 4고 여기가 60도니까 X방향 성분은 4 곱하기 코사인 60도에서 2m/s가 되겠죠. 맞는 말이고, 평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그냥
그냥 가속도를 구하면 되죠. 정리해서 5초 걸렸다고 했고 5초 동안 속도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쪽 방향으로 4에서 이게 수직 방향으로 3 됐으니까 결국 합쳐져서 5가 되겠죠. 따라서 1이 됩니다. 가속도는 답이 3번이 됩니다. 10번 보시면 관성형 문제인데 AR 표기에서 관측할 때 일단 F의 크기가 W이다 라고 문제에서 줬고 F의 크기가 0.2씩 차이가 나니까 결국에 1이든 2든 가속도의 방향만 다르고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라는 말이 되겠죠.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A좌표에서 관측할 때 1에서 관성력의 크기 0.2W다 0.2 늘었으니까 맞고 2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의 방향이다 라고 하는데 연직 아래의 방향으로 작용하면 1.2가 돼야겠죠. 0.8이 아니라 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시면 전기장 문제인데 전기장 점전화 문제인데 여기가 2만큼 떨어져 있고 1만큼 떨어져 있으니 A와 P의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만큼 떨어져 있을 거다.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리로 알고 B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B가 플러스 전하니까 P를 위쪽으로 밀치고 A는 뭐 음전하니까 이쪽으로 당기겠죠. 근데 이 음전하 중 요 Y 방향 요 전기력은 요 B와 상쇄가 돼야 되니까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나오려면 이 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전기력을 써주시면 A와 P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R제곱분의 QA 여기다가 코사인 요 값을 요 각도의 값을 해주면 되겠죠. 루트 5분의 1 요게 여기 B와 같다. 그래서 QB분의 QA가 5루트 5가 됩니다. 트랜지스터 문제고 여기 화살표 보시고 PNP형 써주시면 되겠고 베이스 전류는 컬렉터 전류보다 작죠. 그리고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야 됩니다. 1번이 됩니다. 10번 보시면 S가 열려있을 때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P0이다. 그럼 닫혀있을 때는 얼마냐 물어보는 건데 열려있을 때 보시면 저항을 다 1로 계산을 해보면 전원에서 나와서 병렬로 갈라지죠. 11로 갈라지고 또 한쪽에서는 또 R 만나서 다시 만나니까 R 만나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쪽 1을 한 개 더 거치겠죠. 저항을. 그러면 이게 열려있을 때 저항이 되니까 2니까 합분에 곱해주시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3에서 3분의 5가 됩니다. 합성 저항이. 그리고 S가 닫혀있을 때면 또 다시 여기서 갈라져서 요 지점까지 오는 데는 같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죠. 여기로 바로 가면 되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 이거 B가 2분의 5P0 되겠죠. 5번이 됩니다. 전하량 결국에 이거는 뭐예요? 축전기 문제인데 Q는 CV 이거 외우시고 A와 B가 말하는 게 전압분의 전하량이니까 결국에 기울기가 전기 용량을 나타내네요. 그래서 A의 전기 용량을 EC라면 B의 전기 용량은 C가 됩니다. 그리고 A는 유전체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유전체가 이렇게 병렬 연결 축전기 두 개가 병렬 연결된 상황으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엡실론 1 더하기 엡실론 2가 2엡실론 2가 돼서 둘이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 2배인 거고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QV니까 2QV가 아니죠. 이건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시면 자기장인데 Q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생기는 P0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A가 이쪽으로 만들고 B도 이쪽으로 만들어서 얘가 합쳐져서 Y가 되려면은 둘이 이 A와 B에 흐르는 두 전류의 색이 같아야 됩니다. 일단 같다라는 사실도 알고 식을 써주면 되겠죠. 이제 일단 A와 Q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2루트 이만큼 떨어져 있고요. 2루트 이만큼 떨어져서 요만큼을 만들고 요걸 B라고 할게요. 아니지.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2루트 2로 A만큼 떨어져 있어. A와 Q 사이의 거리가 2루트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결국 합쳐지면은 루트 2배를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왜냐면 이게 수직하니까. 수직으로 만나니까. 루트 2 해서 2분의 A가 이거 그냥 B0이다. 요식 하나 먹어놓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P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A와 B는 같으니까
P에서 보시면 P는 A로 이쪽, 그리고 B로 이쪽 작용하니까 A 빼기 3분의 1B인데 결국에 B랑 A랑 같으니까 3분의 2B가 되겠죠. 이게 몇 B 제로냐 하면 3분의 2A 3분의 2A. A가 2B 제로니까 3분의 4B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케플러 법칙 문제인데, Q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 A의 가속도의 9배이다. 그리고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Q까지의 거리는 중심으로부터 R까지의 거리 3배이다.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Q까지의 거리는 R까지의 거리 3배이다. 그러니까 R 대 3R, 거리비가 R 대 3R이 될 거고, Q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의 9배이다 라고 하니까 이쪽으로는 9만큼 떨어져 있고요. 9분의 1이 될 거고 결국에 B가. 그리고 이게 9배가 되려면 81분의 1이 돼야 되니까 행성에서 P까지는 9R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고, 따라서 P와 R 사이 거리가 8R이면은 이렇게 9R이 돼가지고 딱 맞춰지겠죠. 끝났습니다. A 운동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P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력을 적게 받고 운동 에너지 작습니다. 그리고 행성의 중심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는 행성 중심으로부터 Q까지의 거리의 3배이다. 9R 3R이니까 3배 맞고, 공전주기 보면 되는데 A는 12R이니까 A와 B의 긴반지름을 봐야 되는데 A의 장축은 12R, 그러니까 6R이고요. 긴반지름은 6R이 되고 B는 4R이니까 2R이 돼서 3대 1인데 긴반지름 세제곱 해주시면 27대 1이고, 결국 이게 주기의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주기의 B는 3루트 3대 1이 돼서 3루트 3배가 맞습니다. 4번이 될 거고. 예. 그리고 14번에서 중요한 거는 B와 높이가 같은 빗면 위의 점 C라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C에서 속도가 2V다만 알고 가면 끝나죠.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중력이 물체한 일은 2분의 3 mv제곱이다. 이거 마찰 같은 거 없으니까, 매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중력 1운동 에너지 정리만 써주시면 되겠죠. 2분의 1 2mv제곱 4v제곱이니까 2mv제곱에서 얘는 2분의 1 mv제곱이죠. 변화량이 2분의 3 mv제곱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한 일도 2분의 3 맞습니다. 그리고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증가한 물체 운동 에너지는 C에서 D까지 운동하는 동안 증가한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V에서 2V 됐고 2V에서 V 됐으니까 결국 같겠죠. 둘 다. 이것도 맞고, R자 힘의 크기는 A와 B 사이에서가 C와 D 사이에서의 2배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W가 R자 힘의 크기가 그게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이 FS로 정의가 되는데, 힘은 모르겠고 힘이 뭔지를 아는 게 디귿 보기인 거고, 결국 S가 A와 B에서 2대 1이니까 A, B에서가 2고 C와 D에서가 1이니까 S가 이 일이 전체 한 일은 니은에 의해서 전체 한 일이 같아져야 되니까 F는 1대 2가 돼야겠죠. 2분의 1배가 됩니다. 3번이 되고, 열량인데 15번 보시면 이거 그냥 쭉씩 써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액체가 1kg다. 오케이. 첫 번째 조건에서 최질량 mgh는 C m 델타 t 씩 풀어주시면 C가 500이죠. 500줄 per 킬로그램 도시. 예, 맞습니다. 이제 이거 50이니까 틀렸죠. 그리고 추의 질량이 높아졌는데, 두 번째 보시면 추의 질량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같으니까 H는 0.5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에서 추의 질량이 같고 낙하거리가 커졌으니까 결국에 열량은 커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2번이 될 거고, 전자기 유도 문제인데 L이 정사각형 도선 P가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주기가 T이다. 예, 끝났습니다. 시간 T0인 순간에 P의 내부의 절반을 통과하고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쭉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이렇고 위에서 봤을 때 이렇다는데, 결국에는 위에서 본 모습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가 4분의 T가 될 겁니다. 4분의 T일 때 이렇게 돌고 있을 거고, 이쪽에는 2분의 T, 2분의 3T
그리고 T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이렇게 회전을 해도 결국에 통과하는 요 자기장 변하지 않죠. 자기선속 변하지 않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4분의 T가 지나도. 이제 기억 빼고 다시 점점점 돌다가 얘가 딱 여기 됐을 때, 이렇게 돌 때는 다 갔다가 딱 여기를 지날 때부터, 여기를 지나면 이렇게 자기선속이 줄잖아요. 자기선속이 줄기 때문에 느는 방향으로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바뀐다. 이때부터 줄어들다가 4분의 T 기준으로 다시 늡니다.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고, 결국에 4분의 T 직전부터는 계속 감소하다가 4분의 T 직후에는 증가하는 상황인데, 여기 직전과 직후에 면이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2분의 T일 때 내 피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속은 최대이다. 당연히 2분의 T일 때 이게 다 맞고 있으니까, 자기장을 다 맞고 있으니까 그럼 자기선속도 최대가 됩니다. 8분의 T일 때는 0이다 라고 하는데, 8분의 T일 때는 이쪽이죠. 이게 벗어났죠 지금. 요때일 때가 8분의 T일 때, 이때가 8분의 T고, 요때일 때가 8분의 T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4번이 됩니다. 17번 보면 길이의 비가 4대 2대 1로 균일한 재질이니까 이거 됐고, 길이의 비가 4대 2대 1, 그러면 저항비가 4R, 2R, R이 되는 거고, PQR 회로를 구성할 때 전류기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 문제인데, 여기에 V는 IR에서 IR이라는 오메 법칙으로부터 전류의 세기의 최대값, 전류가 커지려면 결국에 저항이 줄어야겠죠. 저항이 가장 작을 때가 전류가 커집니다. 전류가 가장 클 때는 저항이 가장 작아져야 되니까 병렬 연결하면은 저항이 줄죠. 합성 저항이. 그래서 제일 큰 걸 냈다 박아두면은 가장 작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 식을 써주면 여기서 합분의 곱이니까 6분의 8, 3분의 4, 여기 더하기 1 하니까 3분의 7R, 3분의 7R이 되고, 전류는 그에 반비례하니까 7분의 3이 됩니다. 가장 클 땐 반대로 저항이 제일 커져야 되니까, 전류가 가장 작아질 때는 저항이 가장 커져야 되니까 이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합분의 곱이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2 해서 3분의 14가 됩니다. IM이 결국 R이 전체 합성 저항이 이때 3분의 14니까 14분의 3이 돼서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고 하죠. 2가 됩니다. 빛의 간섭 실험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L이 아니지, 람다가 L분의 dx이다. 중요한 거는 레이저의 색과 슬릿 간격만 변화가 됐대요. 슬릿 간격 D랑 요것만 변화가 됐대. 그리고 빨강, 초록, 파랗이니까 기억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했을 때 파장이 줄었어. 파장이 줄었는데 슬릿 간격이 동일하니까 밝은 무늬 사이의 거리, 그러면 당연히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거리가 x니까 x도 줄여야겠죠. x는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또 보시면 파장이 작아졌는데 밝은 무늬 간격 사이 거리가 같으니까 D가 줄어야 된다. 그 뜻이죠. D가 0.11보단 작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죠? 그리고 파장한 기억색 레이저가 빨간색 레이저보다 길다. 슬릿 간격이 첫 번째 거보다 작은데 슬릿 간격이 작고 밝은 무늬 사이 간격 거리도 작아. 따라서 빨간색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긴 게 아닙니다. 파장이 작아요. 19번 보시면 상호유도 문제인데,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P, Q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B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P 방향대로 A가 전류
A의 전류가 P 방향대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엔 이쪽에 S극이 되면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B는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만드니까 이쪽 이렇게 NS가 될 거고요. 이때 흐르는 전류는 아랫 방향으로 흐르는데 전류가 플러스죠 지금. 그러면 A는 전류가 이쪽이 아니라 아래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아래로 흐르고 있으니까 1번, 3번, 4번은 다 틀린 거고, 그리고 B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에 흐르는 유도기 전력과 비례를 하는데, 걔는 A의 델타 T분의 델타 I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결국에 A에서 델타 T분의 델타 I가 최대가 돼야지 B의 전류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 나에서 0초일 때 이 전류가 존재한다라는 뜻은 결국에 A 지점에서 기울기가 존재를 해야 돼요. 5번 보시면 여기 기울기가 없죠. 0이죠. 그래서 틀려서 여긴 기울기가 있으니까 B에서 전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됩니다. 20번 보시면 돌림의 문제인데 3M 적용을 하고, 막대, 이건 그냥 그림 설명을 해주는 거고, 중요한 건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x의 최대값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x가 점점점 커지다가 딱 어느 한 점에 도달했어. 최대값에 도달을 했으면 이때 받침대에 작용하는 힘 F는 0이겠죠. 없는 상태여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얘를 없는 상황으로 가정을 하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3mg가 작용을 하니까 여기도 3mg가 작용을 하고, 코사인 60도니까 여기로 2분의 3mg가 작용을 합니다.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그건 여기서 다 커버를 쳐주겠죠. 여기서. 따라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많으니까 여기를 돌림힘으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돌림힘 평형을 세워주면 여기 길이로부터 mg에다가 m도 빼고 g도 뺄게요. mg 다 빼고 길이로만 쓰면은 l 빼기 x는 여기까지 가서 쭉 넘어가서 L 2분의 3L이다. 따라서 X가 잠깐만, L 빼기 X EM이 뭐야? 이거 질량을 계산 안 했는데, 막대 질량을 안 했네. 막대 질량은 EM이니까요. 여기 L 빼기 X로 mg, 여기다가 2분의 L로 m이니까 1, 그러니까 L, 요게 2분의 3L이다 해주시면, 따라서 X가 2분의 1L이 됩니다. 답이 3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